자, 그러면 같이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인원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치고요. 일단 소방기관에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있죠. 그럼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이 소방서니까 소방서는 1명 이상, 나머지 소방청과 소방본부는 2명 이상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1번 소방청 1명 이상 틀렸네요. 2명 이상입니다. 소방서는 1명 이상, 3명 이상 없어요, 이건. 그 다음 한국소방안전원과 기술원이 이렇게 있죠. 한국소방안전원은 본회와 시도지부가 있다. 시도지부가 1명 이상, 본회는 2명 이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줄여서 기술원 역시 2명 이상이죠. 맞는 거는 4번밖에 없네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명 이상. 정답 4번. 2번. 다음 중 소방안전교육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밑줄 치고. 응시자격 심사위원, 출제 채점위원. 그러면 출제가 먼저다, 채점이 먼저다, 출제가 먼저다. 그러면 시험 과목별이 붙어야 되겠죠? 한 번 더. 응시자격 심사위원은 3명, 출제위원은 시험 과목별 3명, 채점위원은 5명. 이렇게 맞네요. 2번. 소방청장은 시험이니까 시험은 며칠 전까지 공부해라. 90일 전까지 공부해라. 세 번째 줄 90일 전까지 한 개 이상의 일간 신문이나 소방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부 맞네요. 3번 부정행위를 한 자는 몇 년간 자격이 제한이 된다? 2년이 되겠죠.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네요. 4번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출제 채점을 위하여 응시 자격 심사 시험위원. 시험위원이 들어가면 간부직 이상이다. 그럼 뭐다? 소방이나 지방소방 이상의 소방공무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소방 관련학과,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는 박사학위 취득자와 조교수 이상으로 조교수 이상 들어가 무조건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이니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취득자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4번.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이 아닙니다. 소방이 또는 지방소방이 이상이 돼야 되겠죠. 3번.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다. 워낙 자주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다. 이거는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첫 번째, 연면적 얼마?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다? 학교, 노유자, 정신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학교, 노유자, 정신이다. 학교 시설은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 정신의료기관이나 장애인의료 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하층, 무창층을 기억해라. 지하층, 무창층의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요? 150에 가로 열고 공연장 얼마다?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 이상인 것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게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 6층 이상인 건축물이 하나 더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 하나 꼭 잡아주고요. 그리고 차고 주차장이 나옵니다. 차고 주차장이 들어가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그리고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입니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몇 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그렇죠.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자, 그리고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과 그리고 뭐가 있다? 지하 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행기 주차장을 뭐라고 그래요?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 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의미 듣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노유자, 정신을 꼭 기억하세요. 순서대로 100, 200,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지하층, 무창층 나면 150에 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 추가가 된 게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 6층 이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을 들여다보세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맞죠? 2번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맞고,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은 150에 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인데 200제곱미터 이상 틀리네요. 정답 3번.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과 지하구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4번.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 교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밑줄 치세요. 강습교육과 실무 교육으로 구분하여 나누잖아요.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 며칠 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전까지가 됩니다. 맞네요. 안전원장은 실무교육을 주기가 어떻게 된다?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맞네요. 3번 본부장, 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아니죠.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하는 거죠. 절대 실무교육으로는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취소가 틀렸네요. 정답 3번. 본부장, 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씩 익혀두세요. 넘어갑니다. 5번. 다음 중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화재조사, 청장, 본부장, 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맞네요. 2번. 화재의 연소 경로 및 화재의 확대 원인 등의 상황에 대한 조사. 연소 상황 조사네요. 이거는 화재 피해 조사 범위가 아니고 이거는 화재 원인 조사 사항이 되네요. 이거 틀렸네요. 정답 2번. 그러면 화재 조사의 구분을 한 번만 더요. 이렇게 하면 왠지 답이 숨어져 있는 것처럼 보죠. 화재 조사의 구분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화재 조사는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로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둘로 나눠집니다. 화재의 원인 조사와 화재의 원인 조사와 화재의 무슨 조사? 피해 조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화재의 피해 조사부터 하면 인명피해 조사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모두 사람이 들어가요. 재산피해 조사는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이다.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소방활동 중 사용한 물로 인한 피해 조사다. 역시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기나 물품 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에 의한 피해 조사다. 역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화재의 원인 조사는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5개가 있죠? 이렇게 하랬어요. 발화, 발견, 연소, 피난, 그리고 뭐다? 소방시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소방시설. 발화 원인 조사입니다.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다. 초기 소화 상황 조사다. 연소 상황 조사다. 피난 상황 조사. 소방시설, 방화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발화, 발견, 연소, 피난, 소방시설. 보니까
화재의 연소 경로 및 확대 원인 등의 상황조사, 연소 상황조사. 이거는 화재 원인 조사예요. 피해 조사가 아닙니다. 정답이 2번. 그리고 3번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화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되고요. 4번 화재 조사의 방법에 동그라미, 전담 조사바로 운영, 조사자의 자격 등 방법 절차가 무조건 무슨 령이다?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해주면 되죠. 맞네요. 6번 소방력 기준, 소방장비 등 국고보도 대상 사업법인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설치 비용이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구입 및 설치 비용.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국고보도 대상은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소방정, 소방전용 통신설비와 소방전용 전산설비,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그리고 소방관소용 청사의 건축비용이에요. 1. 소방정대죠. 2. 소방전용 통신설비 되네요. 3.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니까 방화복태요. 4.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국고보도 대상이 아니에요. 정답 4번. 7번 소방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을 가진 사람을 소방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다. 누가? 소방청장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요. 이런 단순한 내용들이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8번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에 설치하고 소방청장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청장,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합니다. 시도지사가 위원 중 한 명을 위촉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중앙은 소방청장, 지방은 시도지사요. 9번 소방시설업에서 보조기술 인력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관리업과 시설업으로 나눠지죠. 시설업이니까 공통이 뭐냐면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번 공통. 그리고 4번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공통. 또 하나 3번이 공통인데 소방공무원으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근무 경력한 사람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공통이에요. 그런데 2년 이상이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소방시설업이기 때문에 소방기술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업에서의 보조기술력이면 소방기술사는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간다? 소방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소방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자, 시설업이기 때문에 소방기술사가 들어가고, 관리업이면 소방기술사는 들어가지 않지만 소방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두 개를 꼭 구분해 줘야 돼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재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는가?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죠. 장비를 활용해 실시해야 한다. 인지하는 즉시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네요. 공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공동이 들어가면 업종이 작은 업종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생각하라. 그 대신 정답은 고층건축물, 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 복합건축물을 생각해라.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고층건축물, 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가장 많이 나오는 층수 몇 층이라고요? 11층. 지하층을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한. 이렇게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 11층 이상인 것. 그리고 복합건축물로서 여기서 연결하려 했죠. 층수를 낮추면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것? 5층 이상인 것이 이렇게 나오고, 건축물로서 연면적 얼마? 5층에 힌트를 얻어서 5가 들어갑니다. 5,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이다. 그리고 공동이니까 판매시설 중, 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이라고 그랬죠. 도매시장, 소매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가 마지막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서장이 지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렇게 꼬박꼬박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고층건축물, 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 복합건축물.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건 밑줄 치고요. 고층건축물 11층 이상의 지하층 제외 맞네요. 판매시설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맞죠? 복합건축물 층수 5층 이상인 것. 연면적 5,000이에요. 제곱미터 이상 틀렸죠. 15,000에 11층 이상 틀립니다. 정답 3번. 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12번. 감리업자는 공사의 감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과 통보가 있어요. 제출은 누구에게? 관할 본부장 서장이니까 정답은 4번. 그리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라. 관계인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한 번 더. 관계인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이거는 보고서 작성하여 제출이니까 관할 본부장 서장. 정답은 4번. 13번. 소방대장이 설정해 놓은 소방활동 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먼저 2개. 매달 내는 요금 종사자, 전기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종사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 누가 출입을 허가한 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기타 관계인, 의사, 간호사 및 구조구금 업무 종사자, 수사 업무 종사자, 보도 업무 종사자. 이렇게. 그러면 1번 수사 업무 종사자 출입할 수 있죠. 2번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자 출입 안 돼요. 뒤에 뭐가 붙어야 돼?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가 붙어야 돼요. 정답 2번. 의사, 간호사 및 구조구급 업무 종사자. 4번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 종사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 14번. 다음은 운반용지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개론에서도 했던 거니까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밑줄 칩니다. 이게 뭐다? 무기 과산화물이야. 그럼 1류 위험물은 화기, 충격주의, 그리고 가연물 접촉 주의는 무조건 공통. 그리고 무기 과산화물은 뭐가 들어가? 물기, 엄금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화기 충격주의에 가연물 접촉주의 공통의 물기 엄금 맞네요. 2번 제2류 위험물 중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는 거니까 물기염금. 그런데 화기주의 및 물기염금 맞아요. 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이니까 무조건 화기염금인데 화기염금 및 자연 발화성이니까 공기 접촉염금 맞네요.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이야. 얘는 뭐다? 화기염금 및 폭발물이니까 충격주의, 화기염금 및 충격주의예요. 물기염금 아니죠. 정답 4번. 15번 단순함기네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내진 설계 기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라. 가장 취약한 게 소화설비예요.
소화설비에 배관이 들어있는 것. 그러면 대표가 셋.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한 번 더.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해당되지 않는 것 소화활동설비 4번이 됩니다. 16번 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의 설비의 주유관 선단 최대 토출량. 제1석유류는 뭐죠? 휘발유잖아. 휘발유는 뭐다? 50L/분 이상입니다. 이하입니다. 50L/분 이하. 등유가 80L/분 이하. 정유는 180L/분 이하죠. 여기서는 제1석유류 휘발유니까 50L/분 이하. 정답 2번. 3번에 80은 등유. 그리고 4번에 180은 경유. 이렇게 꼭 체크하세요. 넘어갑니다. 17번 소방용수 표제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과 저수조의 경우 맨홀 뚜껑은 지름 꼬박꼬박 읽어요. 648mm 이상이다. 홀수가 들어있잖아요. 6, 4, 8 이렇게 연습해. 그리고 디귿 맨홀 뚜껑 부분은 가장 잘 보이는 색이 황색이야. 황색 반사 도료로 폭 30cm 자를 반으로 뚝 자르면 얼마? 15cm. 이렇게 스토리를 넣어야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폭 15cm의 선을 둘레라 따라 칠하고. 2번 소방용수 표지의 문자는 순수한 백색. 내측과 외측 색깔은 소방전술의 포위전술 불을 물이 감싸야 한다. 내측 바탕은 불을 상징하는 적색, 외측 바탕은 물을 상징하는 청색. 이렇게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648mm 이상의 것, 황색 반사 도료, 폭 15cm의 선, 그리고 문자는 백색, 내측은 적색, 외측 바탕은 청색. 정답은 1번. 18번 본부장 서장의 행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위험물 제도서 등의 완공검사는 시도지사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시도지사. 소방특별조사는 본부장 서장이 연 1회 이상 실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도 관할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하는 거죠. 정답은 1번은 시도지사. 19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 수용인원 산정 방법이다. 그럼 바로 봅니다. 1번에 침대가 있다. 침대가 있어? 그럼 숙박시설이니까 종사자 수 더하기 침대 수야. 2인용 침대는 2로 산정합니다. 를 합한 수 맞아요. 침대가 없어. 그래도 숙박시설이니까 종사자 수 더하기 바닥면적 합계를. 그럼 온돌이니까 한 사람이 눕는 바닥면적을 3제곱미터로 따져요. 3제곱미터로 나누어 둔 수 맞네요. 그 다음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이렇게 하랬죠.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금 이렇게 앉아요. 그럼 바닥면적 합계를 얼마로 나누라? 1.9제곱미터로 나누어라. 강당,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이다. 강당은 띄어놓아요. 얼마로 나누라? 4.6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4번에 강당,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은 3이 아니고 4.6제곱미터로 나누어 둔세요. 3이 틀립니다. 정답 4번. 마지막 20번 특수가연물 중 가연성 고체류의 정의다. 여기서 문제에서 익혀주는 게 좋아요. 가연성 고체류는 인화점이 40도씨 이상 100도씨 미만인 것. 연결되죠. 2번 인화점이 10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kcal 이상인 것. 이렇게 또 연결되잖아요. 인화점이 200도씨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00kcal 1g당 100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몇 도씨 미만인 것? 100도씨 미만인 것. 이렇게 4번 일기압과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가연성 고체류잖아. 특수가연물의 가연성 고체류니까 고체 상태 고상 아니에요. 액상인 것입니다. 액상. 액체 상태예요. 액상이란 액체 상태야. 고상은 고체 상태. 그래서 여기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1기압과 20도씨 초과 40도씨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도씨 이상 200도씨 미만인 것입니다. D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해주고 가야 된다. 이래죠. 자, 이렇게 해서 점검 하나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집니다. 휴식.